고구려 동북아시아의 지축을 뒤흔든 대제국, 동북아시아의 광활한 대륙, 그곳에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고구려처럼 강렬하고 거대하며 오랫동안 동북아시아의 지축을 뒤흔든 제국은 없었습니다. 부여에 갈라진 지류에서 시작되어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압록강을 넘어 요동을 제패하고 한반도를 남하하며 중국과 대등하게 맞선 고구려. 그들은 단순한 왕조가 아니라 북방의 거친 바람을 이겨낸 강인한 민족혼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고구려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태종의 대군마저 물리쳤던 강성한 고구려는 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고구려의 탄생부터 멸망까지 그 찬란하면서도 비극적인 대서사를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구려의 영광과 좌절을 통해 우리는 한민족의 뿌리와 동북아시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고대 국가인 부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시조는 바로 주몽입니다. 그는 부여의 왕자였으나 이복 형제들의 질투와 위협을 피해 남쪽으로 망명하여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은 이곳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초기 고구려는 아직은 미약한 부족 연맹체에 불과했지만 주몽은 뛰어난 활솜씨와 지략으로 주변 부족들을 복속시키며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고구려의 초기 역사는 온건한 정복보다는 주변 소국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오부족 연맹의 성격이 강했고 계루부, 소노부, 절노부, 관노부, 순노부 등 여러 부족들이 각자의 세력을 유지하며 왕권과 견제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연맹왕국적인 성격은 점차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였습니다. 2세기 초 태조왕은 고구려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군주였습니다. 그는 옥저, 동해 등 주변 소국들을 복속시켜 영토를 확장하고 부족적인 성격이 강했던 오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실 직속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하여 중앙집권화를 촉진했습니다. 또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왕위 계승을 확립하면서 왕권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고구려가 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세기 후반 고국천왕은 행정적인 개혁을 통해 오부를 개편하고 빈민 구제책인 진대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힘썼습니다. 이는 왕권 강화와 민심 수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성장은 주변 강대국, 특히 한나라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3세기 초에는 한나라의 요동군과 격렬하게 대립했고 관구검의 침략으로 수도인 환도성이 함락되고 왕궁이 불타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구려에게 강력한 외부 세력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었고 더욱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련 속에서 고구려는 어떻게 내부를 다지고 외부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갔을까요? 3세기 중반 관구검의 침략 이후 고구려는 한때 위축되는 듯했으나 곧 강력한 왕들을 통해 국력을 회복하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미천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313년 한나라가 설치한 한반도 북부의 거점인 낙랑군을 축출하고 이듬해에는 대방군마저 정복하면서 약 400여 년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한나라의 군현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한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낙랑 축출은 고구려에게 한반도 북부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고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시기 중국 대륙은 5, 16국 시대라는 극심한 혼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멸망하고 여러 이민족 왕조들이 난립하면서 고구려는 이 틈을 타 요동으로 세력을 뻗쳐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구려는 동으로는 동해를 복속하고 서로는 요동 지역의 중국 세력과 대립하며 영토를 넓혀나갔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성장은 또 다른 강대국과의 충돌을 의미했습니다. 4세기 중반 고구려는 북쪽에서 새롭게 떠오른 강국인 선비족의 전현 모용왕과 치열하게 맞붙게 됩니다. 342년 전현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수도인 환도성이 다시 함락되고 고국원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고국원왕의 어머니와 왕비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백제가 근초고왕의 등장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371년 근초고왕의 백제군은 평양성을 공격했고 이 전투에서 고국원왕은 전사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는 한반도 삼국시대의 치열한 대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고구려가 남쪽의 위협에도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이은 외부 세력의 침략과 왕의 전사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고구려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고구건왕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고구려는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곧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왕,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등장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며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우뚝 섭니다. 먼저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최대치로 확장시킨 정복군주였습니다. 391년 즉위한 그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고구려가 중국과는 대등한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진 제국임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정복 사업은 실로 눈부셨습니다. 북쪽으로는 숙신, 동부여 등을 정복하여 만주 지역의 광대한 영토를 고구려의 판도에 편입시켰습니다. 서쪽으로는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 대륙의 세력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수차례 공격하여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냈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하여 왜구를 물리치는 등 한반도 남부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대왕응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은 고구려인의 강인함과 자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무려 79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의 전성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복 사업을 계승하여 북방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서쪽으로는 북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요동 지배를 공고히 했습니다. 장수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가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서 남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평양 천도 이후 장수왕은 남방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며 한반도 남부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475년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공격하여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옹진으로 천도하며 고구려의 강력한 압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수왕은 또한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중앙고구려비를 세움으로써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와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위협은 고구려를 동북아시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팽창은 중국 왕조들과 한반도 국가들의 강력한 견제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5세기 후반 장수왕 사후 고구려는 점차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 중반에는 백제와 신라의 동맹군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는 등 남쪽에서 영토를 상실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에게 더 큰 위협은 중국 대륙에서 새롭게 통일 왕조를 이룬 수나라와 당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통일한 거대한 제국으로서 고구려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 했습니다. 고구려는 이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먼저 수나라의 침공입니다. 수 문제는 고구려에게 복종을 요구했지만 고구려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598년 수 문제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요하 방어선을 굳건히 지키고 질병과 기후 변화를 이용해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후 수나라의 양제는 고구려를 반드시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을 조직했습니다. 612년 수 양제는 113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요동성 등 요동 지역의 견고한 성들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에서 수나라의 별동대를 유인하여 전멸시키는 살수대첩이라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수나라 30만 별동대는 불과 수천 명만이 살아남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살수대첩은 수나라의 무리한 원정을 좌절시켰고 결국 수나라는 이 패배의 여파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수나라의 뒤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 역시 고구려에 대한 정복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전략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644년 당태종은 직접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태종은 요동성, 백암성 등 요동의 주요 성들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파죽지세의 당나라군은 어느덧 안시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안시성주는 뛰어난 지략과 용기로 당나라 군대를 막아섰고 당태종은 수십만 대군으로 수개월간 안시성을 포위하고 흑산을 쌓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고구려의 끈질긴 저항과 안시성 전투의 패배는 당태종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당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의 강력한 실권자였던 연개소문은 대내적으로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강경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며 고구려의 방어 체제를 굳건히 했습니다. 초하당이라는 당대 최강의 제국들을 물리친 고구려의 승리는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위대한 업적이었으며 동북아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대사건이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규모 침략을 막아낸 고구려는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승리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대전쟁은 고구려의 국력을 소모시켰고 민심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665년 강력한 지도자였던 연개소문이 사망하면서 고구려는 급속도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형제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비극적인 내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장남인 연남생은 동생들에게 밀려 당나라에 투항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과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내부 분열을 놓치지 않은 것은 바로 당나라와 신라였습니다. 당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고구려를 정복하고자 하는 당나라의 야욕은 여전했고 신라는 한반도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고구려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결국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어 고구려를 협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북쪽에서는 당나라 군대가, 남쪽에서는 신라 군대가 고구려를 압박했습니다. 내부 분열로 인해 국력이 약해진 고구려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강력한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동의 성들이 차례로 함락되었고 마침내 668년 연합군은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고구려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내부의 배신과 장기간의 포위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은 당나라에 항복했고 700년이 넘는 고구려의 역사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당나라는 고구려 영토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지배하려 했고 수많은 고구려 유민들은 중국으로 끌려가거나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각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펼쳤지만 통일신라와 당나라의 강력한 압력 속에서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들의 강인한 정신과 광대한 영토를 향한 꿈은 후대 한국인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축을 뒤흔들었던 대제국 고구려의 영광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종언을 고했습니다. 고구려는 한때 동북아시아의 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고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며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분열이라는 치명적인 약점과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 속에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제국의 해체는 단순한 왕조의 몰락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는 강대국의 흥망성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를 성찰하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제국이 어떻게 흥하고 쇠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줍니다. 다음 이야기도 어떤 주제가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